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700억 7천만 달러로 월가 컨센서스인 684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핵심 지표인 주당 순이익은 3.46달러로 월가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1분기 매출액 42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6.32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했습니다.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년보다 6% 늘었고 광고 매출 평균 금액도 10%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는 2년 동안 자동차 가격의 최대 15%에 대해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의 부품업체와 공급망이 얽혀있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찾아 조선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16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는 통상 엔터테인먼트 산업 비수기로 꼽히지만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창사 이래 1분기 실적 중 최고치입니다. 증권가도 BTS 완전체 컴백 등을 고려해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고점 뚫고 하이킥 2부 진행의 이효정입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지만 시장과 정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멀리 다음 주 시작을 준비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정 매매 기법으로 유명하신 박태욱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시장이 화요일까지 쉬어가고 아시아권에서도 증시들 쉬어가는 곳들이 많지만 또 글로벌 증시는 쉬어가질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문가님을 특별히 모시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한 리뷰와 함께 전문가님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일정이다. 단기 일정 매매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우리가 단기 일정을 베이스로 단 3일 안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전인가요? 출연을 해가지고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나오게 되었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연휴잖아요. 언제까지 연휴냐면 화요일까지 우리가 쉽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 쪽의 시장은 월화도 열리기 때문에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주식시장의 상승 출발이냐 하락 출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스닥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그게 국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2월, 3월, 4월에 매매했던 매매 일지를 투명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익이 난 종목들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매해서 수익 난 것들, 손절한 것들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제일 눈에 뜨는 게 승률이죠. 승률이 제가 85%가 좀 넘어가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도 2월, 3월, 4월 합해서 150%가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는 내용들이요. 실제로 빨간색은 제가 수익을 가져간 종목들, 파란색은 손절한 종목들입니다. 자,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제가 이것만 매매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도 다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빨간색들은 수익을 챙겨간 종목들, 파란색은 손절한 종목인데 2월, 3월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도 물론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크게 뭐 10%, 20%도 손절을 하지만 이런 손절을 해도 매일매일 수익들을 쌓아가면서 150% 넘는 수익률. 그게 가능한 건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익률을 보면 한 3%, 뭐 5%, 많이 가져가야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서 50%, 100%, 200%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서 30, 50, 100% 끌고 가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주도주를 제가 잡지 못하면, 내가 그 주도주를 들고 있지 못하면 그 수익은 제게 아니에요. 그 수익은 제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는 것 또한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잡았다고 쳐도 내가 과연 그 종목을 50%, 100%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한 10%, 15% 먹고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일정을 베이스로 현실적인 수익, 매일매일 가져가는 수익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높은 승률, 그렇게 3%, 5%, 10%만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쌓는다면 100%가 넘는 수익들, 150%가 넘는 수익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공략했던 공략주들의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온 내용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저 잘해요, 이런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 동안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방송 공략주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5월 초인데 저는 이제 뭐 3월, 2월, 1월 뭐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가져와서 수익률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 전 딱 깔끔하게 저번 달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 4월 4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이 52.9%, 30.7, 40%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4월 9일에 제가 한 번 더 같은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서도 그 뒤에도 꿈비 4.8, 아가방 컴퍼니 28, 제로투세븐 22%나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갔다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이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5%, 7%, 10% 정도의 현실적인 수익들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는 얘기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4월 10일에도 한택, 에어레인, 넥스틸 관련돼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13%, 11%, 25%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4월 11일 제가 정치 테마 관련돼 가지고 토탈소프트, 이제 경남스틸 3일 이 친구들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나서 토탈소프트는 2.3, 경남스틸 30, 3일 25.6%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최근 걸로 가져와서 보면요, 4월 16일 제가 심플랫폼, 위너스, 갤럭시와 머니트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17.8, 26, 14%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제가 제일 늦게 가지고 온 게 4월 초예요. 4월 초부터 그 뒤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쭉 보면요, 생각보다 상승률이 매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4월 30일 딱 이틀 전이죠. 제가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꿈비 4.6, 아가방 컴퍼니 8.8, 제로투세븐 1.7%.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며칠 만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을까, 우리가 차트로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꿈비 말씀을 드릴 때 이날 말씀드렸어요. 관련된 정책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52.9%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고 38.7% 상승을 해줬고요. 제로투세븐도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40.1%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한 제가 꿈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렸죠. 음봉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날 4.8% 상승. 아가방 컴퍼니 제가 이 음봉 떨어지는 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상승분을 많이 보여주면서 28%나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제로투세븐도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 윗꼬리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로투세븐도
주면서 22.5% 올라가 줬고요. 한택 또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충분히 만들어 줬었다. 에어레인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는 이날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 번 만들어주면서 11.8%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넥스틸 또한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양봉 보여주고 다음날 말씀드렸고 3일 동안 윗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25% 상승해줬고요. 경남스틸 또한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상승 놓쳤고 조정받고 음봉 떨어질 때 이때 말씀드렸고 그 뒤에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30%나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3일도 마찬가지죠. 강한 상승 그리고 조정받았을 때 이때 말씀드렸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25%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들. 신플랫폼도 제가 이때 쌍바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올라올 때 이때 말씀드렸고 그 뒤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엄청나게 여러 번 만들어주면서 17.8%나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위너스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얘는 이제 트리플 바닥을 3번 찍어주고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1선 올라탔을 때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4일 조정받고 바로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26%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제가 이제 정책주 그리고 STO 관련된 내용들 이 매집봉 뜨고 나서 다다음 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틀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4.1% 상승을 해줬고요. 꿈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비를 제가 언제 가져왔느냐? 4월 마지막 날에 가져와서 말씀드렸어요.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 많이 챙겼고요. 조정 나올 만큼 나왔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꿈비는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아직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보시면은 강한 상승 이후에 우리가 수익 챙길 거 다 챙겼고 조정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8.8%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이때 우리가 수익들을 챙겼고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아직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투세븐도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아직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일정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가져가는 수익, 현실적인 수익을 모아간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가져가는 수익을 만들려면 어떤 일정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장에 남아있는 일정들 그중에서도 특히나 전문가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전문가님의 방송 후에도 전략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매매 기법이 무엇이고 일정 매매 기법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 일정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일정 매매라고 하면 그냥 일정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정 매매, 일정을 베이스로 매매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냥 일정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을 베이스로 우리가 그것도 단기 일정을 베이스로 매매하는 게 일정 매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 출연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일정 매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좀 돈이 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를 하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매매법을 오늘 저와 함께 배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랑 수혜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정에 관련돼서. 그래서 일정이 시작하는 날 이 관련주랑 수혜주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왜 움직이냐? 일정이 시작하는 날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뉴스? 이 일정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나 호재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정 매매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들이 시작하는 날 긍정적인 기사와 호재 기사들이 나온다. 그게 이 관련주와 일정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나 수혜주의 상승 모멘텀, 즉 재료로 이용이 되면서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시작하는 날 뉴스가 나고 관련주가 올라온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정 시작하는 날 뉴스가 나고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까요? 뭐 당일 단타로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뉴스 보고 따라가서 매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될 거고 단기적인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우리가 일정만 알고 관련주만 안다고 한다면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미리 해두는 거겠죠.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해서 일정이 나오고 일정이 시작하는 날 뉴스가 나와서 관련주가 올라가면 사는 게 아닌 우리는 팔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간다. 이게 일정 매매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정 매매 정석 중에 며칠 전에 사냐? 3일 전에 꼭 3일 전에 삽니다. 3일 전에 사서요.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갑니다. 이 3일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정 매매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급등 단타를 따라가지 않는 게 아주 크나큰 장점이에요. 이게 왜 장점이 되냐? 급등 단타는요, 우리가 주가가 이제 등락폭이 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계속 주가는 올라가서 이 급한 마음에 우리는 대부분 추격 매수를 많이 진행하게 되죠. 추격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많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물린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라인들은 적어지고 손실을 보는 라인들이 커지면서 손익비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급등 단타를 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단기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높아지면서 손익비가 좋지 않은 매매다. 근데 우리는 급등 단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없다라는 게 역으로 장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앞부분에?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은요. 급등이 나오면서 막 주가가 요동을 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취매를 하면서 매집을 하면서 천천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단타를 따라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본업이 아닌 이상 휴대폰으로 많이 매매하실 거예요. 근데 휴대폰으로 단타 급등하는 종목들을 단타 따라가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다 외우고 있거나 뭐 섹터를 외우고 있거나 테마를 외우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 그 종목을 찾아보는데도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것 또한 엄청나게 크나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반대로 매도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3일 안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일 동안 무조건 들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샀지만 오늘 바로 오후에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오늘 샀지만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즉 매도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급등단타의 장점이 뭔가요? 빠른 결과로 도출해 낸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 장점까지 흡수해서 가져가는 게 일정 매매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물음표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왜 꼭 3일 전에 사? 꼭 3일 전에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 물음표가 떠올라야 되는데 왜 3일 전에 사느냐? 제가 일주일 전에도 사봤고 뭐 20일 전, 뭐 15일 전, 한 달 전 다 사봤어요. 근데 3일 전에 사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우리가 사게 되는 거고요. 왜 3일 전에 사는 게 효율적이냐? 이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들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3일 전에 사는 거예요. 즉 일정이 시작하기 3일 전부터 그 일정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들어오는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3일 전에 공략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확 와닿고 잘 느낄 거예요. 2025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반기 언제 발사하냐면요. 11월에 발사합니다. 그렇다면 누리호 4차니까 우리가 항공우주 관련주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할 때 움직였던 친구들, 항공우주 관련주 중에 그 친구가 이 발사가 진행이 될 때쯤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붙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정 언제 있다고요? 11월에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 시작 임박했을 때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요. 지금 5월 초죠. 제가 일정도 알려드렸습니다. 관련주도 알려드렸어요. 지금 5월이라서 우리가 이 11월에 있는 일정에 대한 종목들을 지금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이유나 뭐 지수가 올라가거나 항공우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이 일정으로 인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아직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와도 10월 달은 돼야 이 관련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방송을 보고 우리가 수요일 날 산다고 한다면 5개월 동안은 묵혀둬야 한다는 거죠. 즉 5개월에 우리는 한 번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들이에요. 즉 우리가 한 달에 주식시장이 한 20에서 22거래일 정도 열리고요.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매매하면 한 달에 7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7번, 한 달 동안 그리고 5달 동안 한 달에 7번씩 5달 동안 그럼 35번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누리호 4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들을 10월 달쯤부터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두면 5개월에 단 한 번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하지만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매매하기 때문에 이 5개월간 35번 매매할 수 있다.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드머니를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들은요.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내용들이에요. 일정 베이스로 매매했던 내용들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법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좋은 기법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 기법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정 베이스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당 일정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제일 최근에 매매했던 게 블루 엠텍이에요. 일정을 확인해 보면 비만 치료제 12세 이상 투여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블루 엠텍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4일 날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죠. 공략을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직행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4월 24일 날 9시 47분에 공략을 했고요. 상한가는 5장 넘어가면서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다음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일정 무조건 우리는 종목을 사기 전에 일정이 있어야 돼요. 표적 항암제 네스파림 FDA 승인 모멘텀이 나왔고 일정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 모멘텀이 계속돼서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넣어두고 계속 이 종목을 관찰하다가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4월 11일 날 공략을 했다. 공략을 하고 나서 이 가격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 번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또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동양철관도 우리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일정 역시나 있어야겠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때 한창 관심이 딱 쏠리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날 8시쯤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동양철관이 갭 뜨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 당일 바닥은 좀 다져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차트엔 잘렸지만 앞부분에 매물대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동양철관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신플랫폼 공략을 했는데 역시나 일정이 있어야겠죠. 아마존 한국서비스 개시 기대감. 그래서 관련주로 신플랫폼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플랫폼을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정 베이스로 매매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익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실제로 가져가고 있고 그렇다면 결론은 일정 매매 기법은 좋은 기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3일 안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보면요. 뭐 당일에 매도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3일 동안 끌고 가야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손이 느려도 사고 팔고 10분, 뭐 15분이면 다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닌 추가적인 수익들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정 베이스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종가 베팅을 많이 합니다. 종가 베팅을 하고 그 종목들을 아침에 대부분 익절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종가 베팅하고 아침에 익절하면 그 중간에 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우리는 놀지 않습니다. 당일 뉴스 단타 매매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들을 극대화하면서 여러 번 매매하면서 수익들을 계속 쌓아나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일 뉴스 단타 매매 관련돼서 팁을 좀 드릴까 해서 준비해 왔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9시에 열리고 3시 반 끝날 때까지 과연 주식에 관련된 기사들은 하루에 몇 개나 나올까요? 저는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봅니다. 근데 아마도 한 수백 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에 관련돼 있는 기사들은 나온다. 근데 어떤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지 모른다. 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 딱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으면 무조건 단타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에어레인 딱 나왔죠. 종목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 종목 이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종목 이름이 나오면 저 종목만 보면 돼요. 근데 뭐 종목 이름이 안 나오고 섹터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에 대한 모든 종목을 우리가 다 체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어레인이니까 에어레인이기 때문에 LNG 관련주 우리가 알래스카 LNG를 생각을 해봅시다. 에어레인이 없었고 LNG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우리 뭐 봐야 돼요? 지금부터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넥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뭐 에어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한택도 들어가야 되고 많이 봐야 돼요. 동양철강 뭐 많이 그 관광 관련주랑 포함해가지고 LNG 관련주를 엄청 많이 봐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찾아보다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종목명이 딱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만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단타 성공률이 더 올라간다. 또한 기사 속에서 어떤 헤드라인 기사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어야 된다? 최초, 독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요. 그날 그 종목에 수급들이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 성공률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 기사가 나온 날 저도 에어레인을 기사를 보고 공략을 했습니다. 기사 나오자마자 3분 만에 속독하고 내용 체크하고 바로 공략을 해서 16,2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했는데요. 공략하고 나서 실제로 현실적인 수익들을 5% 챙겨 나갔고 실제로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당일 뉴스 단타 매매를 할 때 뉴스 하나만 잘 고르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날 내내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또 다른 예시로 제가 다른 종목 기사 가져왔는데 자, 첫 번째 뭐 있어야 된다고요? 대봉 LS 종목 이름 나와야 되죠.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에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최초 독점. 독점 출시라는 단어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이날 대봉 LS 주가는 어땠을까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4.9% 수익을 챙겨 나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까지 직행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즉 당일 뉴스만 우리가 잘 포착하기만 한다라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포착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종목 이름 들어가야 되고요. 독점, 최초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기사들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날 그 종목을 웬만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종가 베팅 익절로 시작해서 뉴스 단타 매매 그리고 다시 종가 베팅까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일정 매매 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그럼 종가 베팅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종가 베팅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종가 베팅 그냥 장 끝날 때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야 뭐 하루 종일 그 주식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별하기 좀 쉽지만 뭐 저처럼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계속 주식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색기입니다. 검색기와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선별하고 손쉽게 선별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든 종가 베팅 검색기예요. 근데 이걸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건데 뭐 오늘 토 내일 일, 월, 화까지 쉬는 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기분도 좋기 때문에 제가 넉넉하게 200분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해당 검색기 받아가시면 되는데 검색기 받아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 검색기 사용법을 알아야 훨씬 더 높은 승률과 확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검색기 있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수익이 잘 날 거고 얼마나 확률이 높아지는지가 달라져요. 검색기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월수금 종가 베팅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진행하고 있고요. 2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없어요. 주식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라이브 없고 주식장이 열리는 기준 월수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실제로 자주 애용해서 쓰는 종가 베팅 검색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검색기 증정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크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하루에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종목이 뜹니다. 그럼 20개, 40개 다 사야 되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을 하는 것도 일정 캘린더를 제가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5월 일정 캘린더 지급해 드릴 거예요. 일정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면 충분히 저 안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고요. 실제로 2시 40분부터 제가 종가 베팅 라이브를 하는데 대부분 3시까지 뭐 하냐? 오늘 시장 어땠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정이 있으니 어떤 섹터를 오늘 종가 베팅 섹터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종가 베팅 하는 건 3시부터 3시 20분까지 단 20분 만에 종목들을 고르고 선별하고 매수를 합니다. 자, 종가 베팅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종가 매수, 우리가 3시부터 3시 20분까지 단 20분 만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 매도는 아침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가 거의 다 매도를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대충 우리가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1시간만 투자하면 매수도 매도도 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본업이 아니더라도 본업이 따로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부가적인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종가 베팅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장점은요. 다음날 갭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단타를 한다고 생각을 지금 해봅시다. 그렇다면 대부분 아침에 갭이라는 게 뜬 종목 중에서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시초가 단타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당일 단타를 한다라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당일 단타라면 우리가 이 갭에 대한 수익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날 사는 종가 베팅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다음날 갭 뜬다? 그 수익까지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뭐가 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올라가도 우리는 종가 베팅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금요일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 것처럼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 검색기 로직입니다. 제가 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글로 설명하면 딱딱하고 이해 안 가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로 좀 준비해 왔고 실제로 제 종가 베팅 검색기는 돌파, 눌림 종목들이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검색기를 만들어 보셨거나 직접 증정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파 검색기는 따로 있고 눌림 검색기는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다 뜨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 검색기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베팅 검색기는요. 어디에 있는 자리에 종목들이 뜰까?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이 시점에 있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즉 매물대 돌파는 돌파 자리 친구들만 검색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십자 캔들, 도지 캔들,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있는 종목들, 눌림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검색기에 뜬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돌파 자리에서 돌파하냐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5대 5예요. 자, 상승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나고 변곡점 만들어지고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오냐 다시 무너지냐 둘 중에 하나죠. 5대 5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처음에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제 승률을 보여드렸어요. 몇 퍼센트였죠? 네, 85%가 넘어갔습니다. 즉 저는 이 돌파 자리, 눌림 자리에서 매매할 때요. 5대 5가 아니라 8.5대 1.5예요. 8.5대 1.5.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올라가냐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 5대 5. 올라가냐 떨어지냐 5대 5. 근데 이걸 8.5대 1.5까지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게 뭐다? 일정이다. 일정 캘린더 그래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 베이스로 돌파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일정이 있고 눌림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공략을 한다면 5대 5가 아닌 8.5대 1.5까지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캘린더도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률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실제로 검색기를 받아보시면 들어가는 메인 로직이에요. 실제로 받아보시면 해당 로직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검색기, 이 종가 베팅 검색기이자 멀티 검색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검색기 하나로 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상승장에 검색기 따로 쓰고 하락장에 검색기 따로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검색기예요. 왜 그러냐면 상승장은요. 저도 그렇지만 돌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가는 놈이 더 가고 가는 놈이 더 빨리 가고요. 가는 놈이 더 많이 갑니다. 상승장이니까. 그리고 돌파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상승장에 뚫어줄 확률이 많이 높아요. 평소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 좋을 땐 돌파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장이 안 좋다. 박스장, 하락장, 횡보장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눌림 매매를 하는 게 좋죠. 왜? 하락장이에요. 돌파 자리에 있어요. 그럼 장이 안 좋은데 돌파 확률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질 거고 이 손실을 그대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눌림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게 더 좋다. 왜?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매력 있게 생각했던 종목들,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매수가 안 주고 계속 가격이 비싼 가격대를 고평가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장이 왔었을 때 이 종목도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도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싼 가격, 좋은 가격, 저가 매수를 하면서 눌림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장이 괜찮아지면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손익비가 좋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무너지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눌림 자리에서 사면 손절 뭐 이만큼 수익은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 손익비 좋은 라인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 매매도 한번 장이 안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즉 장 좋든 안 좋든 이 종가 베팅 검색기, 멀티 검색기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 매매를 해서 수익을 진짜로 내야 검색기도 좋은 거고 해당 기법도 맞는 거겠죠. 자, 최근에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매매,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으로 매매해서 수익 냈던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형 포장 매매했고요. 역시나 일정은 조기 대선에 대한 정책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에 공략을 했고요. 하루 이틀 만에 주가 올라가면서 현실적인 수익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인스피언도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일정 뭐 있다? 월드 IT쇼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23일 날 공략을 했고 다음 날 바로 주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갔고 이 종목도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 한택. 또 공략을 했는데 뭐 한택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뭐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도 많이 들어와서 알고 계실 건데 일정 역시 한국, 미국 LNG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가 4월 21일 날 공략을 했고 다음 날 충분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었고 라이브에서 역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일정 뭐 있었냐? 기술주 저가 매수세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돌파 매매도 하지만 눌림 매매도 한다고 했죠. 눌림목에 있는 아주 명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점들이 이렇게 쭉 높아지는 이건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저점들이 높아지는 추세 하단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고 바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었다. 역시나 라이브에서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홀딩스도 공략을 했어요. 일정을 확인해 보면 조기 대선 관련된 일정들 4월 16일 공략했고 하루 이틀 만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검색해 보시면 로직만 그냥 딱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좀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받아 가신 다음에 모두 다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하락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일정,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다음 주는 사실 5월달 자체가 일정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쪼개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음 주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일정들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뭐 있냐? 우선 월화 일정을 좀 배제하고 봐야 돼요. 왜? 주식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수목금에 이어지는 일정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유럽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간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바이오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가 이제 유럽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터배터리는 뭐죠? 2차 전지다. 2차 전지 관련주를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인터배터리가 한국에서 진행이 됐었을 때 2월 달에도 2차 전지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2차 전지 친구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주목해야 되고 바이오 주목해야 되고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섹터들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는요. 기술주 위주가 많아서 지수가 빠지면 같이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장이 시작할 때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이 있어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요 세 가지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자캘린더 제가 증정해 드릴 캘린더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루에 한 기사 한 100개 정도씩 본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관련돼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나와 있는 일정들을 하나하나 수기로 다 정리한 캘린더예요. 실제로 5월달 캘린더도 제가 완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캘린더도 함께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정 캘린더를 지금 완성해놨는데 5월 지나가면서 일정들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정들은 제가 8시 30분에 아침마다 일정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일정들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해당 업데이트되는 일정들도 아침마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계랑 꼭 같이 사용하면요. 수익률 많이 높아지니까 꼭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돈이 되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제가 4월 28일 날 오늘 단타할 거면 ICTK, 아톤 이런 친구들 눌림을 보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 딱 드렸죠. 실제로 이날 제가 9시 17분에 ICTK 말씀드렸을 때 주가 어땠을까요? 제가 딱 말씀드리는 시점이 ICTK가 여기였어요. 딱 요 음봉 떨어지는 눌림들을 우리가 잘 공략을 했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겠죠. 만약에 좀 늦게 봤더라도 다음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보면요. 4월 24일 날 제가 꿈비 급등한다. 링크 기사까지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힌트를 드렸던 시점이 언제다? 이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힌트를 얻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즉 우리가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만큼 이 정도의 수익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요. 제가 차이 커뮤니케이션 4월 23일 날 좋다. 눌림 잘 보면 1.1만 원 언저리까지 볼 수 있다. 지금 VI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9시 46분 47분이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였다? VI 걸린 이 자리였다. 우리가 이때만 관심 있게 봤었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 번 만들어줬다. 충분히 우리가 추격 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형성해 줬다는 거죠.
자, 대한제당 매력있다. 4월 2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시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10시 41분, 42분에 말씀드렸고 43분에 뭐라 했냐. 이런 종목은 몰빵하는 것보다 빠지면 더 잡는 마음으로 분할 관점을 보는 게 좋다. 상하방이 다 열려있다.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대한제당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대한제당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같이 저와 소통하는 곳에서 뭐 종목을 뭐 10개, 뭐 20개, 30개 말씀드리고 뭐 올라간 친구들만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하나, 뭐 2개 정도밖에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꼭 주목해서 보시면 돈이 되는 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경남 스틸 가는 놈이 더 간다. 경남 스틸이 급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4월 18일 날 9시 32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급등 나올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였어요. 아침에 갭 뜨고 상승하면서 박스 뚫어주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리고 나서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직행해 주는 모습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상한가까지 수익 다 못 먹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분할 매도하면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이만큼 수익들은 3, 5, 7%는 충분히 우리가 챙겨갈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샌드랩 잘 간다. 만원 언저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4월 15일 오후 1시에 말씀드렸고 16일도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날 시장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샌드랩만 보면서 눌림을 계속 보면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 15, 16일 날 말씀드렸어요. 시간 오후 1시, 15일 1시, 16일 1시.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어땠을까요? 차트상 봤었을 때 제가 15일 말씀드렸을 때 여기였거든요. 다음날 바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16일로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였거든요. 바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을 충분히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레인 상한가 갈 것 같다. 심상치 않다. 링크까지 같이 올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급하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느라 뭐 이름도 제대로 못 쳤어요. 그만큼 제가 빠르게 소식들을 힌트들을 공유 드렸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다? 여기였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직행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뿐만 아니라 많아요. 꿈비도 제가 오늘 시가 이탈 안 하면 볼만하다. 여기서 말씀드렸고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요. 돈이 되는 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자 캘린더 받아가시고 8시 30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관련주까지 정리해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정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제 수요일에 다시 개장을 하는데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솔트룩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솔트룩스가 최근에 좀 강한 상승들을 많이 보여줬고 조정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쯤에는 우리가 수요일을 생각해 봤었을 때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구나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전문 업체 AI 정책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언제? 5월 9일에 진행이 된다. 즉 일정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바로 다음 주에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왜? 국제 인공지능 대전 개최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즉 수요일 날 안 가도 다음 주에 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분할 관점으로 보면 베스트의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AI 관련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다. 재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솔트룩스를 지금 보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음봉이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뭐 기술적 반등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초가에서 만약에 수요일 날 시초가가 금요일 종가와 동일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1차매수 공략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9일 날 일정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면 수익 챙기면 되는 거겠죠. 근데 9일 날 주목을 못 받고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2차 매수 타점 요 가격대 박스 그려놨죠. 이 가격대 공략을 하면 추세 하단부예요. 1차 매수, 2차 매수.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일정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목표가 22,500원, 2차 목표가 24,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솔트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에 일정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수기로 하나하나 정리하신 5월 일정 캘린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사항들 만나볼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하단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